자, 이제는 내일장 공략주 기준. 근데 사실상 내일장 공략주가 아니라 2023년도의 주력주. 아무리 짧게 가더라도 뭐 1분기 이상.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반등 탄력 이후에 시장에 랠리가 나왔을 때 그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끌 주도주인 거지 그렇게 짧게 마무리될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일단 어찌됐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들은 요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만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해질 수 있다. 조금 전 시간에 보여드린 2차전지 하반기 수익이라든가 또 4분기의 수익, 그 수익만이 시장 대비 여러분들의 월등한 계좌 수익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차 2차 전지주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줄지 그것은 조금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시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질지를 확인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테슬라발 악재 요인이 잦아들지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오버행 이슈가 어떻게 해석이 돼서 움직임이 나올지 그거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종목별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2차전지 전체의 흐름도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차전지 비중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절반 전후, 뭐 절반 이상, 절반 전후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다시 IT 쪽에 1순위로 무게감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 쪽을 좀 보고 있고, 세 번째 기준에서는 정책주 기준에서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사실상 하나솔루션, 현대로템은 12월부터 비중을 20%로 확대를 해놨어요. 그런데 12월에 원체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수준인데 시장 그 등락 감안하고 또 전체적인 종목군들 별로의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또 가지고 있는 모멘텀 또 누적 수급을 감안한다면 비중 늘린 거에 대한 부담 요인 없고요. 그다음 조정폭에 대해서 되돌리는 흐름을 뭐 넉넉히 잡아서 일주일, 뭐 하루 변동성에도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하이닉스 기준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군요. 지금 원고가 지금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은 이런 수익도 다 잡아드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5일날도 올려드려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5일날도 올려드려서 5일날의 변동성, 그 다음에 6일날에도 14% 뭐 15% 변동성, 휴마시스는 5일날 올려드리고 상한가, 그 다음 6일날 추가적으로 15%. 얘는 뭐 마이너스에서 저점 대비 16% 이런 식으로 변동이 크게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다 잡아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변동성 종목을 뭐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맞춰드릴지 그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내일장 공략주 기준의 대형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군들의 기준이 선행이 돼야만,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의 기준이 선행이 돼야만, 그래야만 이런 그 1조 미만의 종목에서의 변동성 매매도 같이 병행해서 잡아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약속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 주식시장에 발 담그실 때를 생각하세요. 내 자금을 가지고 은행 수익보다 조금 더 또 건물 부동산 수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러 오신 거지, 하루에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서 일주일 만에 따블 수익 내러 오신 거 아니죠. 그 도박장 오신 거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를 지금부터 다시 바꾸자.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투식형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시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종목 하이닉스
기준인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그 이전부터 하반기부터 내리 편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잘하게 1월 3일 날 최저점에 샀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가지고 오셨던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종목인데 그래도 하이닉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뢰요? 뭐 2015년 12월 이후에 시장 주도주로서의 그 누적 상승률, 그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실적 개선, 또 시장의 지배력, 뭐 이런 부분들, 그것이 이제 실적이 일시적으로 적자로 전환이 된다, 그 전망치가 나와 있고 실질 적자 전환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2016년 바닥 찍고 들어 올렸을 때의 그 실적들, 그래서 2017년, 2018년도 2년 동안의 순이익만 26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도 선진시장처럼 엄청난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환원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도 LG화학 갖고 있지만 LG화학처럼 또 하나솔루션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하나솔루션처럼 못된 짓거리를 아주 과거에 많이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거고. 무슨 얘기냐면 90년대 초반부터 95년부터 본격적인 LG화학의 버는 돈 대부분을 2차전지에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소액주주들한테는 배당에 조금 뭐랄까요, 인색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끔 계속 선진화돼 가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경우에 2016년부터 오늘날까지 성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내역은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4일 같은 경우에 거래가 터지고 움직입니다. 모멘텀은요, 이미 노출되어 있던 모멘텀이에요. 어떤 거요? 미국에서는 일단 벌써 이미 반도체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세액 공제 부분을 작년 여름에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뭐 미국하고 나를 세워서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진보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각을 둡니다. 근데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등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어찌됐든 미국 쪽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했던 IRA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제 혜택 부분인데, 야당이 뭐 결국은 찬성을 하겠지만은 뭐 조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주가를 견인을 했죠. 하루에 8%. 시가총액 예전에 2위였던 그 하이닉스가 창피하게 4위까지 미끄러졌었다가 이제는 다시 3위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3위에 놓여져 있는 거는 뭐 그대로의 기준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밀려 내려갔다라는 건 그거는 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굳이 남의 종목 뭐 빠져라 그럴 이유도 없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까지 밀려 내려갔다라는 거죠. 지금은 3위예요. 다시 따진다면은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한 6% 약세입니다. 하반기 기준에 시장 대비 6% 약세.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느끼실 때는 무슨 소리야, 하이닉스 신저가고 뭐 난리 난 것 같던데, 하반기 시장 대비 6% 약세야. 그러니까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왜? 2차 전지에서 엄청난 수익을 잡아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군들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그 6% 정도, 지금의 기준에 6% 정도의 과도한 조정은 그건 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명분이 도출되고 주간 단위에 저점 대비 14%를 들어 올리는 흐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1월 기준에서는 지난 그 12월 종가, 폐장일 종가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10.80% 오른 거고, 저점 대비해서는 14% 올랐을 거예요. 고점까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1월 5거래일 동안에 조정받은 부분이 하나솔루션이 뭐 3%, 현대로템이 8%, SM이 3%,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뭐 10%인데, 요건 뭐 주간 단위에 싹 다 돌려서 플러스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의 2%의 플러스 대비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 그걸 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불붙은 IT
또 낙폭과대 종목에서의 되돌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세액 공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4일날 개장 전에도 야간 방송에 3일날 야간 방송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개장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4일날은 8%대 변동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문자가 6통, 7통, 8통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VVIP 회원님들이 지난주에 은근히 좀 많이 들어오신 편이에요. 뭐 원체 이제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난주에 5분이 들어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분께서 한 분이시라고 그래야 되나? 좀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겪어보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그날 무지하게 깨졌는데, 3일날 결제를 다 하시고 이제 4일날 아침부터 접속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4일날 오후까지 접속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아주 초전박살이 났죠. 왜냐면 이제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저가에서 돌리는 과정에 올해 문자가 7통인가 8통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그 편입 기준을 설정하는 만큼 그날 좀 개장 초부터 해서 기존의 물량 정리하시고 좀 옮겨오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진행이 좀 더딘 거였죠.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5일날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 그 비중을 높게 채워놨던 현대로템, 하나솔루션이 막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는 뭐 4일날 오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셨는데 하이닉스는 8% 움직여서 뭐 손을 못 대셨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문자가 여러 개 오는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니까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일날 기준에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밀리다 보니까 이거 뭐지? 내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5일날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띄긴 했습니다만, 5일날 뭐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강세, 또 6일날도 추가적인 강세, 뭐 그런 기준이 형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6일 08시 58분 기준의 종목 기준이 여기서 좀 잘못 수치를 제가 잘못 넣어놨네요. 04일 걸로, 그죠? 4일날, 그다음 5일날, 그리고 6일날 기준인데, 4일날 종목은 아니죠. 잠시만요. 4일날 종목이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똑같은 걸 넣어놨네요. 6일 날짜 같이 한번 볼까요? 6일 날짜 똑같았는지 보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주력주 기준에서도 뭐 그렇게 종목을 많이 넣어놓지 않습니다. 6일 날짜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 나중에 원고 수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 업무상 지시를 넣어놔야 돼요. 061 야간 원고, 내일장 공략주, 06일자 아침 공략 부분, 04일 것으로 잘못 올라감. 그때 기준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6일날에 올려드렸던 그 공략주는 이 종목이겠네요. 그죠? 6일자 방송에서 현대차, 포스코 케미칼,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반등폭이 이제 좀 일부 나와줬고, 포스코 케미칼 일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꼴이 달렸죠. 뭐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좀 밀려 내려갔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잡아서 올려드리는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은 한동안 매수 강도를 좀 제한적으로 드렸는데, 최근에는 4일날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6, 7차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안의 포트폴리오라는 종목군들을 지금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유료 회원님들이나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 다 알고 계시는 종목. 근데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자신감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윤정두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같이 듣고 계시지만, 내일 당장 장이 열리고 다른 쪽 변동성 커지는 종목 보시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하이닉스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마음도 급하고. 응? 다른 방송 보니까 윤정두보다 잘생긴 애가 나와서, 젊은 친구가 나와서
아이 무슨 하이닉스야 이런 종목 사서 빨리 수익 내야지 이러다 보면 거기에 또 현혹되시고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적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기준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바탕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영업 마진이 이제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더 나아봐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 뭐 내년 끝까지 이렇게 전망치를 명확히 들여다보기는 어렵고 올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PBR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이닉스 기준에서 지금 현재 밴드를 놓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PBR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0.83, 요 색깔이 0.83이라는 거고 파란 색깔이 0.83에 역대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요 색깔이 1배 수준에서 움직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1배 전후에서 움직인 거나 뭐 지금 0.8을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 나서 0.9에 놓여져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2017년 이후의 흐름이거든요. 높을 때가 1.47이에요. 그러면 이제 PBR의 조건으로만 따지면 지금 0.9면은 1.47이면 얼마예요? 0.55 정도가 되잖아요. 0.92라고 따지면 0.55. 여기도 한번. 그럼 0.55, 1.92 대비 0.5면 50% 이상 60% 가까이죠. 지금 주가 대비 50%에서 60% 위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섰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버슈팅이든 뭐든. 근데 이제 PBR의 경우에는 잘 기억을 해보시면 하이닉스의 2016년도의 저점이 얼마였냐면요. 25,65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이닉스가 됐건 다른 종목이 됐든 기준을 잡아서 좀 놓고 보셔야 되는 상황일 때 그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월봉 기준에 2016년 정확히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날 하이닉스가 저점을 찍어요. 저점 찍는데 25,6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억 2,800만 주를 곱해주면요. 그러면은 7억 2,800만 주 곱하기 25,650원 이러면은 엔터 누르기 전에 잠깐만 자 이 계산을 18조 정도 했을 거예요. 18조 그죠? 18조 6천억. 근데 이때 당시 자산 가치가 20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8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18조 지금부터 한참 낮죠. 그러니까 한참 낮은 18조 정도의 자산 가치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이고 자산 가치가 20조. 그러니까 1배 미만 정도에 형성돼 있었어요. 1배 미만 정도에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배 미만에 형성돼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주가도 계속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업황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6년도 2분기에 5천억 이하로 영업이익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던 것이 2017년부터 엄청난 영업이익 개선이 나온 거죠. 2017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 개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황호조세가 나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순이익이 26조가 증가해요. 2년 동안의 순이익이 26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하이닉스의 순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청산 가치 지금 당장 청산을 하면 얼마에 놓여질 수 있느냐 얼마냐라고 했을 때 60조 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0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0.92배죠. 그럼 어떻게 돼요? 66조 정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의 자산 가치가 66조라는 거예요. 청산 가치가. 그러니까 저 당시에 18조 6천억 하던 게 60조가 넘어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효과하고 따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 그런 이제 지금 적자 전환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한 거잖아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10조 주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져 있어요, 사실은. 파이가. 하이닉스의 성장성 분면이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버티기로 가고 있는데
일부의 이제 그 치킨 갭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둘 다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또 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왜 그때 감산 안 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감산을 안 하겠다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힘겨워지는 거죠.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반도체 전문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까지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는 증권사 보고서 정도 보시면 돼요. 방송에 유료 활동 하러 나온 친구들 중에서 그 보고서 내용을 이해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그 내용을 갖고 나와서 추천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한쪽만 치우쳐서 나오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메이저들이 어떤 반응을 연출할까의 기준인데 현재까지는 사실 아랫 방향으로 집어 던진 흐름이 기준이 됐죠. 그리고 수급도 사실상 꼬여져 있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와야 변동이 긍정적일 텐데 이렇게 꼬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긍정적인 거는 사실은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돌려지는 흐름에서 그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이때 따라붙어도. 응? 이때. 근데 우리는 방안의 성향상 뭐 윤 정도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 방 안의 성향상 나는 모든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채워져 있어. 부동산, 채권, 현금 뭐 전부. 그중에 부동산 주식은 그 포트폴리오 내에 하나의 포트폴리오야.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나는 당장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을 가지고 오거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서 수익률을 뭐 극대화하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아우러서 가지고 갈 거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응? 두 번째는 이왕이면 좋은 업종군들 위주로 편입해서 나는 갈 거야 하신 분들이 제일 많겠지만 어차피 나는 손대기보다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죠. 이런 자락에서 예를 들면은 요 정도 와 있어요. 혹은 뭐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 예?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서 기술적으로 자 차익 실현합시다. 재편입하면 돼요. 그러면 최고점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기준에 단타 종목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단타 종목이라고 쳤을 때 뭐 한 요 정도에 잘라내죠. 차익 실현하고 뭐 재편입 모색하고. 근데 하이닉스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비중을 만약에 줄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양봉이 나왔다가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일반 소형주는 어차피 대부분 안 들어가세요. 우리 성격상.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뭐 핑거 스토리에 몰빵한다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방안에. 방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한두 번은 속아서 핑거 스토리 뭐 몰빵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뭐 내 자산의 진짜 일부만 주식하시면서 야 이 돈 없어도 돼 해가지고 그냥 훅 던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제외하고는 심사숙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핑거 스토리에 몰빵하거나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이닉스 정도는 뭐 다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질문 내용은 주봉이나 또 일봉은 또 틀리겠죠. 하이닉스 차익 실현 이렇게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그 문의사항이 그거예요. 하이닉스 전량 차익 실현하나요? 네, 지금은 좀 분할 매도합니다. 두사 차례 정도 분할 매도하고 재편입을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정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겁니다. 그럼 그쪽의 대답은 아 그래요? 그럼 뭐 냅두면 그냥 뭐 가겠죠? 냅두면 시장이 더 가는 만큼은 충분히 시장 주도력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냅두죠 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향이 달라요.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성향이 다릅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게 최정점이라면 여기서 아니요 더 못 가요. 이제 끝났어요. 전량 정리하고 이제 업종을 바꿉시다 이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면은 2015년 12월 이후에 요자락에서 아주 빠르게 대처가 됐어요. 이때 이제 그 설날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량 매도 2년 만에 전량 매도 처음 나갔어요.
전략 매도 나가고 그때 당시에 LG전자로 갈아탔습니다. 현금 100% 가져가지를 못해 사실은. 그러니까 LG전자로 바꿔 탔고 그러고 나서 이제 LG전자가 조금 더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2018년들은 다들 지수가 빠지면서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재편입한 거는 요때 재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고가야.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지수는요 신고가가 안 나왔을 때야. 지수는 뭐 신고가 택도 없을 때죠. 근데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어찌됐건 이 당시에 그 지수 대비해서 혼자만의 초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래서 이때 전략 매도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기 한진칼 그리고 네이버 이 세 종목을 주력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 매도의 기준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략 매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결론은 굉장히 큰 실패가 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계좌를 작년 하반기에 방어를 해준 거는 그나마 2차전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하방 정성을 좀 띄워줬죠. 어쨌든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의 흐름으로 대처를 해왔어요. 결론은 뭐 이런저런 내용 다 어렵다 다 필요 없고 하이닉스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수급에 이제 맹신하지는 않아요. 추이가 바뀌어지면 가장 좋다. 이 정도의 추이만 들어와도 이 정도의 추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1, 2, 3% 정도뿐이 안 돼요. 많이 들어오면 뭐 5% 들어오면 최고 좋죠. 근데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양지사 같은 경우 품절주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시적으로는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애들 시가총액 8조인데 유통 물량은 공식적으로 한 3%뿐이 안 돼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주가가 변동을 하면서 외국인들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오고 가고 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시면 거의 뭐 50%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주요 주주가 뭐 연기금 포함해서 40% 정도가 주요 주주입니다. 나머지는 기관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10%도 안 돼요. 개인들이 10%도 안 되지. 응? 7, 8%? 그럼 그 개인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는 또 하이닉스 갖고 있는 개인들이 단타쟁이 개인들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매물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날도 21선 뭐 공방 뭐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올 거니까 뭐 정리해서 밑에도 다시 개뿔이나 무슨 하이닉스의 매물벽이 어디 있고 하이닉스의 지지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따질 때에는 하이닉스의 지지라인을 따진다? 매물벽을 따진다? 지지라인을 글쎄요. 그 예를 들어서 누적 수급을 가지고 간 쪽, 인덱스 쪽이든 액티브 쪽이든 누적 수급을 가지고 간 쪽에서 기계적인 로스 것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추가 편입에 기준이 잡힐 수도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 공방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뭐 어느 가격대이다. 이렇게 자금 흐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증권사 보고서 내용에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은 증권사 보고서에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수급 논리인데 그들이 메이저인데 그들이 메이저기 때문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UBS가 하루에 25만 주를 만약에 순매수를 해줬다라고 친다면 KB금융 같은 경우 최소 27만 주 팔았잖아요. 최소 28만 주. 그러면 KB금융이 28만 주를 하루에 팔지 UBS가 하루에 25만 주를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에 조그마한 수급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보는데 결론은 적자의 기준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업황이 끝났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윤종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 할지라도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 정도 수준에서 이미 끝났고 고용지표나 소매 판매나 GDP나 전부 우호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경기가 당연히 다시금 살아나서 강세를 띄워주겠죠. 그랬을 때 반도체 자체도 기초 조절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기준에서 2015년 이후에 가지고 왔던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주도력을 반도체 업체들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뭐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된 부분인데 상당폭이 테슬라 70%대 조정 나오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가는 조정이 70%대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 깎아먹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맨날 다우지수 요즘에 평상시엔 다우지수 강조를 안 드리잖아요. 다우지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30개 업종에 대한 초강세 흐름이 하반기에 신고가가 나올 정도였다. 그럼 기술주가 테슬라를 제외한 쪽에서 안정화를 형성한다면 애플이 2조 달러 무너졌다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쳤었지만은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여전히 애플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도 여전히 애플이 지금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IT 쪽의 성장성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뭐 반도체 쪽의 수요 부분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업황은 보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치 부분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털상으로 이제 저평가로 저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로 인식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잡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거래 대금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거래량 기준에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5MA, 20MA 거래량 수준을 넘기고 양봉일 때 기준. 그것이 이제 수급이 이렇게 뒷받침돼주면 가장 긍정적이겠죠. 수급이 뒷받침되는 흐름이 뭐 여기서부터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20년도 기준에 8월 이후에 엄청 났었죠. 그때 당시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고 그것을 골드만삭스 세계 2위의 그러니까 미국 2위의 IT에서는 IB에서는 골드만삭스 쪽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업황 자체에 대해서 근데 CLSA가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이후에 이제 물량이 나올 때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덩달아서 부정적인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해석이 나왔고 그리고 또 절반 수준은 또 긍정적인 그게 아니다라는 해석. 그래서 20년도가 아니라 21년도 요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7월, 6월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제 7월, 8월이 정점이었고. 그러나서 이제 투매 형성된 이후에 바닥 대비해서 돌리는 흐름은 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차피 좀 수급이 유입돼 있었는데 9만 원을 겨우겨우 지킨 이후에 13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변동을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준에서도 저러한 흐름을 뭐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일부 일봉 주봉에서 수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동종 업체인 삼성전자의 흐름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연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IT 쪽에서는 수급 개선폭이 지금 그 이전에 좀 개선돼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수급이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부 이렇게 유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봉으로 볼 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죠. 근데 원체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들이 없어요. 여기도 50% 수준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 주요주 지분 33%의 기간 지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개인들의 이 수급 범위의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의 강도가 어느 쪽으로 형성될 거냐 규모 말고 규모는 어차피 뭐 하이닉스는 뭐 3% 5% 이렇게 막 들어올 건 아니니까 지금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추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 강도 추이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 거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 기준에서 어렵게 살려놓은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들어오던 수급이 다시금 꼬이면 안 되겠고 유지가 되어 줘라. 그리고 하이닉스만의 나홀로만의 가격 반발력이거나 가격 반등이면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또 LG전자는 이제 월요일날 봐야죠. 실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삼성전기 수급과 함께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탄력을 주고 있는 이 흐름, 4분기 이후 특히 더 이 흐름이 전체 IT 대장주, 시가총액 32, 22,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종목군들에서 흐름이 연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이닉스의 흐름도 상당폭 강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래량 기준은 최소 범위 한 400만 주 이상 보시고요. 추세 매매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도주예요. 2차 전지처럼 좀 강화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기준 거래량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최소 범위 400만 주 그리고 500만 주 이상 넘겨야 됩니다. 4, 500만 주 이상을 넘겨주는 흐름 속에서의 강세가 나온다면 하이닉스의 기준은 상당폭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요? 매수 강도를 강도 있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상보다는 못한 거래대금이나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또다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더 미끄러질 내용 이유는 거의 제한적이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흐름을 기대하면서 들여다보고 접근을 하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낙폭과대 만큼 좋은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동종 업체들의 흐름, 그 흐름만큼 또 기준점 잡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급 개선폭. 근데 그것들이 그 흐름들이 일주 월봉에서 이제 월봉에서는 좀 더 확인해야 되고요. 일봉 주봉에서 확인이 됐는데 또 미국장까지 긍정적이어서 월요일에 긍정적일 걸로 기대를 하는데 기대의 요인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한다? 그럼 그때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중립적인 범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안에 유료 회원님들 기준에서는 주력주로서의 15%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전자처럼 강도 있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이전처럼 20%그 이상의 30%그 이상의 IT의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강도 있게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전문가의 역할은 다 노출되어 있고 아는 종목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을 나 이거 싫어요. 이 종목 질렸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잡아드릴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 되돌려서 가면 다행인데 꺾여져서 못 갈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이거 끝내줘요. 얘가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럼 떼찌떼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팔게 해서 다음 주도 업종을 채워드리는 게 멘토의 역할이죠.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핑거 스토리 드릴게요. 이런 거는 맨날 드릴 수 있어요. 변동성 종목은 맨날 드릴 수 있어. 그런 게 전문가 역할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들여다보면서 지금처럼 야간이 아니야. 지금 야간에 이렇게 뭐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뭐해.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장중에 흐름 보면서 또 누적적인 흐름까지 보면서 대처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함께 하고 싶고 나도 이왕이면 이런 흐름 속에서 수익도 같이 가져가고 싶고 하신 분들만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도 많이 살아나 준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도.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가십시오. 함께.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검색하시면 그 프로필 보기를 안에 이렇게 또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휴사에서 조선인물닷컴에서 윤정두가 누군지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고 그러나서 이제 홈페이지 오셔서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가 있는 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건데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주력주 기준에서 수익을 내고 뭐 금양 같은 하반기에 뭐 700%씩 4분기 이후에는 200%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또 이런 종목은 주력 비중을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얘는 뭐 최대 10%였고 얘네는 최대 카카오뱅크를 20% 잡아들여서의 수익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5% 10% 이 정도만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잡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과금에 대한 부담 요인 갖지 마시고 시간이 몇 시가 됐든 전화하셔서 나 결제할 테니까 나 누구보다 빠르게 합류시켜 주세요. 직원분들 많이 혼나셨다면서요. 왜 결제했는데 한 템포 늦춰가지고
늦춰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합류한 거 빨리빨리 지금 바닥 인식 잡히는 구간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포트폴리오 채워야죠. 툭 건들면 하이닉스 8%, 툭 건들면 LG화학 얼마 전에 얼마예요? LG화학 얼마 전에 11%씩 움직였잖아요. 이런 등락이 나오는 장에 툭 건들면 뭐 20%씩도 나올 수 있는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함께 하시자고요.